안녕하세요. 닭공영어 줄리쌤입니다. 시험기간 다가오면 또 잘 외워지지도 않는 본문 암기해야지, 이해 안 가는 문법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지, 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중학교 내신 준비 절대 공식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중학교 내신은 본문 잘 외우고 학교 수업 내용과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공부하면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 성적이 완전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기에 중학교 때부터 영어 내신 준비하는 방법을 몸에 익혀야지 고등학교 가서 공부 방식을 바꾸려면 늦을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동안 해왔던 내 습관을 깨기도 힘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점수 나온다고 무조건 암기하고 끝내버리는 거 진짜 위험한 공부법이에요. 자, 일단 중간고사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워밍업 작업에 들어가세요. 첫째, 단권화 전략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시험기간이 다가올수록 공부 양이 줄어들고 봐야 할 책도 딱 한 권으로 단권화될 수 있게 공부해야 돼요.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북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건 자료북에 학원생들이 알려준 내용만 열심히 적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 누가 내나요? 바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특히나 중학교 시험은 각 과에 보편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서 외 내용이나 내용과 연관지어 다른 설명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학교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모두 자료북에 옮겨 적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건 학원쌤이 말해준 내용은 빨간색으로 정리했다면 학교쌤이 말씀해준 내용은 파란색으로 구별해서 정리해주세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만 적되 꼭 별표 표시해 주시고요. 시험 전에는 파란 정리 내용을 반드시 읽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권화를 시키면 이것저것 보지 않고 한 것만 여러 번 반복하면 되니까 공부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은 꼭 자습서를 구입해서 자습서 내용을 모두 정독해 주시고 자습서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돼요. 저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한 농담까지도 다 정리하라고 말할 정도로 학교 수업 시간 내용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합니다. 결국 거기서 고득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분석 독해와 이해 독해입니다. 이 공부 방법은 반드시 실천해야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 준비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분석 독해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의 어휘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품사 구별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내신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 에티켓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문장에 쓰이는 문법적 구조, 그 다음에 구문적 요소들을 파악해주세요. 관계대명사가 쓰였는지 분사구문인지, 혹은 not only but also 구문인지 not until 구문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면서 꼼꼼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암기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잘 까먹는 일도 없어요. 중학교는 외울량이 적어서 사실 분석 없이도 쉽게 되지만 고등학교 가면 절대 외우기 불가능한 엄청난 양이 시험 문제로 쏟아지기에 이런 분석 없이 공부했다간 나락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서술형에서요. 독해에 잘 쓰이는 문법은 몇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두꺼운 문법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쓰이는 관계사, 분사, 가정법, 동명사, 투부정사, 수동태, 이 정도는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해독해는 뭐냐? 분석은 나무를 보는 공부지만 이해독해는 숲을 보는 공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지문은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 보면 어떤 스토리가 먼저 나왔는지, 이 내용은 어느 단락에 들어가야 어울리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건 아직 내용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즉, 순서 배열 문제, 문장 삽입, 일치 불일치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반드시 교과서 지문 내용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정확히 기억이 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독수 들려서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최소 5회독 이상 추천드립니다. 각 지문들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한두 줄로 정리해 놓고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해요. 지문을 알고 시험 보기에 쉬운 문제 유형이지만 의외로 시험 때 많이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셋째, 3800제 전략입니다. 이건 객관식이나 서술형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각 단원 핵심 학습 문법이 보통 2가지 정도 나와요. 예를 들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100%겠죠? 절대 교과서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만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가지 예문들을 직접 써보고 공부해봐야
변형이 되어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중앙영문법 3800제 문제집을 추천해요. 문제수가 너무 많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대표적 문제집인데요. 여기에는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게 문장을 써보는 연습 지문이 많아서 공부하기 효율적입니다. 각 단어 대표 문법들이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꼭 연습해보아요. 넷째, 아웃풋 전략입니다. 중학교 시합은 문제집만 많이 풀어봐도 도움이 진짜 됩니다. 평가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 꼭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집은 난이도가 쉽기에 한 권 더 추천드려요. 우리 학교 시험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다면 백발백중 추천이고요. 심화보다는 기본 필수 문제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아요. 좀 더 어려운 걸 풀고 싶다면 내신 콘서트를 추천하지만 이건 상위권 학생들에게 추천이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고 각 단원 기본 필수 문제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한 권 더 풀기를 원하면 적중백을 추천드려요. 적당한 난이도와 문법 문제도 많아서 연습하기 좋아요. 다섯 번째, 공부 완료 증명법입니다. 이건 시험 2주나 1주 전에 마무리 작업으로 2번 정도 꼭 하고 시험 보세요. 시험 대비 막판이 되면 지문이 어느 정도 외워지고 문제집도 풀어져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다 외워진 건지 살짝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문 암기 테스트를 하면서 지문을 쭉 써볼 때 그 지문 위에 내가 단권화해서 정리해 놓은 문법들을 그리고 구문들을 또 단어 특이 사항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쏟아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외우시고요. 이게 제대로 된다면 이제 나는 시험만 잘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학교 영어 대신 공부 5가지 전략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단권화 전략. 둘째, 분석 독해와 이해 독해. 셋째, 3800제 전략. 넷째, 아웃풋 전략. 다섯째, 공부 완료 증명법.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중학교 때 90점대 이상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 등급이 3, 4등급으로 쭉 떨어지는 학생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 방법을 다져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와서 완전 날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중학교 때는 바른 공부법을 내 것으로 완전 체화시켜서 익숙하게 만들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 방법으로 실력 발휘해서 성적이 폭발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느려 보이지만 결국엔 가장 빠른 지름길이란 걸 잊지 마시고요. 닥콩영어 줄리쌤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